터키 하면 바로 생각나는 대표 음식 케밥. 이 케밥이라고 하면 불에 굽는 걸 모두 다 케밥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드네르 케밥이라고 한다. 드네르는 돌다, 영어로는 hern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보면 되고, 원래의 드네르 케밥은 수평으로 이렇게 굽는 형태였는데 저번 시간에 만든 이스켄데르 케밥의 창시자 이스켄데르가 이 수직 케밥을 발명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긴 하지만 1855년에 찍힌 이 수직 드네르 케밥 사진이 존재하므로 확실치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 드네르 케밥이 옆나라 그리스로 가도 이르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그 미국 애들이 계속 자이로 하는 게 바로 이 이루이고, 반대편 옆 동네 중동 아랍 지역 쪽에서는 샤와르마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수직 바베큐는 19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발명됐다는 거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케밥의 원산지 오스만, 지금의 터키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기 마리네이드부터. 양파 하나를 통째로 갈고 저번처럼 하는데, 요번에는 요거트가 빠지고 탄산수가 추가됐다. 다진 육을 썼던 저번과는 다르게 퍽퍽살을 쓸 거기 때문에 소다 성분으로 육질을 좀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안심을 쓰면 좋지만 타산이 안 맞아서 비교적 저렴한 미국산 소고기 홍두깨살을 썼는데, 당연히 냉동이라 그렇게 신선하진 않지만 뭐 수입산이라 그건 어쩔 수가 없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얇게 점여준다. 흔히 터키 현지에서는 양고기로 케밥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소고기와 닭고기가 더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하나하나 양념에 묻혀서 이런 트레이에 펼쳐서 쌓은 뒤에 밀봉해서 냉장고에 이틀을 숙성시킨다. 그동안 케밥과 함께 먹는 보편적인 4가지의 빵을 만들 건데, 반죽은 요거 하나로 퉁칠 생각이다. 원래는 미세하게 비율들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사실 제빵이란 게 꼭 그렇게 철저하게 1g에 오차도 허용치 않는 무슨 넘사벽의 영역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과장된 미화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한 끗의 섬세한 차이로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이 제빵 베이킹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가 다 마찬가지고, 빵 역시 근사치와 눈대중 그리고 감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반적인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각각 크기에 맞게끔 총 6조각을 내주고 둥글리기들을 해준 뒤에 덮어서 20분간 휴지시킨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양들을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 빵은 2차 발효가 필요 없는 라마잔 피데다. 뭐 저번에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물, 밀가루, 올리브유만 섞어서 표면에다가 바르고 깨를 뿌리고, 그리고 요거는 검은 깨가 아니고 블랙 커민 시드라고 불리는 후추향이 살짝 나는 건강씨앗 같은 향료인데, 요것 역시 터키가 한때까리 하기 때문에 터키 패키지 여행을 가면 요거 오일을 판매한다. 당뇨라든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니까 꼭 사시길 바란다. 내가 언제 터키를 다시 갈지 모르겠다. 오븐의 온도도 200도로 통일해서 다 구울 생각이다. 자, 그 사이에 2차 발효가 필요한 에크맥 먼저 좀 만져 놓는다. 이번에는 샌드위치 형태로 할 거라서 정석적인 뾰족한 모양보다는 약간 크고 넙대대하게 만들 예정이다. 요렇게 덮어서 실온에 1시간 정도 둔다. 자, 그 사이에 케밥의 가장 기본빵인 드네르 피데, 통칭 피타 브레드라고 불리는 둥근 기본빵, 뭐 별거 없다. 요렇게 납작하게 밀어서 10분 정도 휴지시키고 위에다가 블랙 커민 시드를 뿌리고 구우면 된다. 또 그 시간 동안 라바쉬를 만든다. 아까 드네르 피데보다 훨씬 얇게, 사실 훨씬 넓고 얇게 밀어야 제대로 된 라바쉬지만 집에 팬 크기가 한정적이라서 그 크기에 맞춰서 밀었다. 중불에다가 팬을 3분 정도 달군 뒤에 반죽을 올리고 3분 정도 굽고 뒤집고 또 3분을 굽는다. 약불로 줄이고 이제부턴 꾹꾹 눌러가면서 앞뒤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준다. 이 라바쉬는 옆나라이자 옛 페르시아였던 이란에서 온 빵이며, 이름 또한 이란에서의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난을 탄생시킨 유서 깊은 빵이다. 아무튼 요 라바쉬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키 바게트 에크맥, 칼집을 내고 겉에 물을 바른 뒤에 스팀을 준 오븐에다가 굽는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반죽으로 4가지 빵을 완성했다. 고기 마리네이드가 다 되기까지는 하루가 더 남았으므로 이것저것 또 만들어 놓기로 한다. 지금 만드는 거는 터키식 고추장 비베르 쌀차라는 건데, 고추와 한국의 파프리카 중간 정도 되는 이런 품종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홍고추보다는 이 파프리카가 좀 더 가깝다. 요거는 전통적인 방식 말고 야매로 빠르게 하는 방법이다. 파프리카는 매운맛이 없으니까 건고추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삶아준다. 적당히 물러졌으면 요거를 갖다가 모조리 갈아주는데 끝까지 갈아버린다. 이제부터는 약불로 푹 졸여준다. 파스타 소스 같은 뭉근한 농도 말고 아예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쫀쫀한 질감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씩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거의 다 졸여질 쯤에 소금 한 꼬집, 올리브유 2-3큰술 정도 넣고 서로 섞이게끔 유화를 시켜준다. 이거를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내가 이탈리아 파스타를 하는 날이 오면 그때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요거를 다 졸이고 나면 이렇게 완전한 페이스트가 된다. 담아서 식히면 끝. 자, 몇 시간 뒤 이제 뭘 만드냐면 에즈메라고 하는 터키식 샐러드인데, 시간과 재료들이 좀 남아서 만들어 보는 거다. 특이하게 요 생파슬리와 생민트가 들어간다. 모두 다 잘게 다진 후에
레몬즙, 올리브유, 소금, 후추, 고춧가루 종류 아무거나, 그리고 수막, 요거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비베르살차, 토마토 페이스트, 원래 들어가는 발효 당밀 대신에 매실청을 조금 이렇게 넣고 섞으면은 드레싱 완성. 그냥 넣고 버무려주면 끝이다. 요 에즈메는 터키 식당을 가면 밑반찬 깔리는 것처럼 항상 기본으로 이렇게 나오는 전체 요리인데, 오스만 제국에 옛부터 있었던 식문화로 요게 현재 프랑스 코스 요리 중에 에피타이저라는 개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난 알고 있다. 맛은 상큼하면서 끝에 생민트 향이 상쾌하게 싹 감도는데, 마치 그 멕시코 쌀사에 민트 향 나는 깻잎이 들어간 그런 느낌? 아마 비슷한 맛은 아직 한국에 없을 텐데, 다만 주변 사람들한테 요걸 해줬을 때 와 이거 뭐야? 하면서 눈이 동그랗게 안 떠진 사람이 없었다. 에즈메 초초초강추. 드디어 대망의 케밥 타임. 그 기계만 있다면은 툭툭 쌓아가지고 쥐 하고 돌리면 그만인데, 그게 없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꼬치를 세로로 고정할 겸 공간도 좀 만들 겸 해서 양파를 꽂은 뒤에 위로 하나씩 쌓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동물 지방을 넣어야 하는데, 원래 근본은 양 지방을 넣지만 사실 난 양질이라서 고기 사면서 같이 얻은 소지방을 좀 끼워 넣어줬다. 재단이 안 돼 있어서 모양이 좀 그렇지만 관계없다. 터키에서 소고기 케밥을 먹어도 양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양지방 때문. 자, 이제 요거를 토치로 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겉만 타 들어가니까 일단 요거를 오븐에다 넣어서 안쪽까지 기본적인 열을 좀 가할 생각이다. 생각보다 좀 높고 옆으로 쓰러질까봐 굉장히 애먹었는데, 뭐 아무튼 잘 구웠다. 보면은 뭐 완전히 다 익은 건 아니겠지만 얼추 중간 지점까지 익었을 거라 추정하고, 요거를 겉면을 토치로 구워서 바베큐 효과를 좀 내보기로 한다. 망했다. 겉면 말고는 아예 안 익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다 방법이 있으므로 일단 하던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 토치로 굽고 깎아내고를 반복해준다. 아주 비효율적인 개고생 생쇼이지만 그래도 나름 요렇게 보니까 뭐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대충 양은 나왔고, 자, 생고기들이 마구 섞인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다. 팬에 넣고 초강불로 굽는다. 초반에는 이 어마어마한 육즙들 때문에 뭔가 불고기처럼 보이는데, 요 수분들이 다 날아가고 육즙 안에 있는 성분들을 고기에다 다 응축시키게끔 바짝 굽는다. 그리고 케밥 특유의 불맛을 살리기 위해 토치로 전체적으로 쫙 끄슬려준다. 뭐 요렇게 하면은 완벽 재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케밥을 제조할 건데, 터키식과 유럽식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다. 먼저 터키식. 지금 만드는 거는 길거리 케밥 집안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간단한 샐러드, 소한 살라타스라고 하는 건데, 양파 슬라이스와 파슬리를 다진 후에 아까 말하다가만 수막. 요게 뭐냐면은 온나무과 그런 식물의 속인데 아주 새콤한 맛을 내는 그런 향료라고 보면 된다. 처음에 터키에서 이 샐러드를 보고 고춧가루에 버무린 줄 알았다. 자, 첫 번째 케밥. 드네르피드에 반을 가르고 케밥들을 맨 밑에 골고루 깔아준 뒤에 아까 만들어둔 소한 살라타스를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양상추, 피클 슬라이스, 그리고 감티. 얘네들은 케밥에다가 감티를 그렇게 넣는다. 아무튼 요러고 나서 소스 없이 끝. 의외로 현지에선 이렇게 담백하면서 심플하게 먹는 편이고, 소스를 쓴다면은 뭐 케찹이나 마요네즈 정도? 그치만 대부분 이렇게 담백하게 나온다. 자, 두 번째. 에크맥을 절반을 갈라서 펼쳐준 뒤에 케밥을 깔고 양파, 토마토, 양상추, 감티 또 요렇게 완성. 세 번째는 우리한테 익숙한 버전. 라바쉬에다가 케밥을 깔고 토마토, 양상추, 여기에다가 그냥 화이트 소스를 조금 뿌려줬다. 이 화이트 소스 레시피는 이따가 바로 나온다. 파는 것처럼 종이에 말아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건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서투르다. 이렇게 해서 터키식 케밥 3가지 완성. 사실 안에 재료들은 뭐 넣기 나름인데 공통적으로는 소스가 따로 안 들어간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유럽식. 유럽식 케밥의 큰 특징은 바로 요 2가지 소스다. 첫 번째 화이트 소스인데, 지금 만드는 건 사실 서구 스타일이다. 원래 원형은 터키에서는 짜즈크, 그리스에서는 차치키라고 해서 여기에 마요네즈 빼고 물, 오이, 올리브유를 넣은 뭔가 좀 피오한 어른의 맛인데, 유럽의 길거리에서 사 먹어보면 이렇게 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서구적인 맛이 난다. 그리고 이 소스 진심으로 개맛있다. 그 다음에 레드 소스. 요거도 제각각이긴 한데 과정이 어떻든 간에 고추, 레몬즙, 식초, 향료 요걸로 맵고 시큼한 맛을 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인 결과물은 다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 라마잔 피데를 크게 3등분 내고 속을 조금 벌려준다. 자, 이게 또 유럽식 케밥의 특징인데, 양배추만 추가를 했지만 이 속재료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풍성하게 먹는 편이다. 또 재밌는 거는 이 케밥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고객들한테 뭐뭐 넣을지, 소스를 뿌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요청한 대로 속들을 넣어주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방식이 미국 서브웨이 샌드위치에 영감을 주지 않았나 싶다. 이제 화이트 소스와 레드 소스를 적당히 뿌려주면 유럽식 케밥도 완성. 일단 요게 손에 들려있으니까 요거 먼저 먹어본다.
뭐 유럽 여행을 했거나 유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케밥을 사 먹어봤다면은 딱 알만한 그 전형적인 길거리 케밥 맛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같은 요런 동유럽 쪽에 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창 푼돈으로 유럽 여행을 댕기던 20대 때 요 케밥으로 굶주린 배를 많이 채웠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어찌 그래 혼자 뻘뻘 잘 댕겼는지 참 용감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추억이 깃든 정말 맛있는 아는 맛. 자, 두 번째 터키식 케밥. 요거는 확실히 소스가 없어서 그런지 담백하면서도 그 안에 재료들의 맛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고 정말 오리지널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 어른의 맛. 터키에서 사 먹었던 케밥의 딱 그 맛과 느낌인데 아쉽게도 그 진하게 코안을 장악해버리는 그 양냄새가 없어서 그런지 100%까지는 못 갔다. 그래도 대만족. 원래 배가 엄청 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희한하게 저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뭔가 속에서 이게 딱 받치는 느낌. 결국 저기까지만 먹고 남은 거랑 남은 재료들 싸그리 챙겨서 결국엔 본가로 가져갔다. 아무튼 이번 소감, 케밥은 터키 가서 먹는 걸로.